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대형 반도체주가 하락하면서 지수가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고, 특히 이제 환율이 장중에 1390원, 그러니까 이게 1380원, 1400원 이 구간은 투자들이 좀 불안해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도 환율 고점이 되고 빠지고 지수는 저점이 되고 올라가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오늘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미국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거 엔비디아 저렇게 흔든 거 봐서는 미국이 또 어떤 일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제 빠졌을 때도 매수는 하지 말자 이런 어떤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 종목들이긴 하지만 뭐 비철금속, 통신, 조선부품, 그 다음에 보험주 일부 뭐 이런 것들만 이제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우선 뭐 지수 흐름이 되게 안 좋은 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대형 업종 지수 기준으로 보면 10거래일 중에서 이틀만 올랐어요. 예, 상승 비율이 20%밖에 안 되고 소형 업종 지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6일 연속 하락. 그러니까 이번 주 모두 하락했고 지난주 금요일 이후에 한 번도 올라간 게 없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형주 쪽보다는 중소형주 쪽이 조금 더 심리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어제 시간의 거래 봐서는 오늘 웬만하면 좀 플러스가 나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했는데 시장이 좀 밀릴 수밖에 없었던 거는 우선 이제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빠졌죠. 엔비디아가 빠진 이유를 굳이 갖다 붙이면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 또 만기일 직전이다 보니까 시가총액 뭐 큰 종목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변동성이 있을 거야 이런 어떤 부담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일부에서는 이제 펀드 비중을 앞두고서 이제 조정을 좀 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변동성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지금 5조 1000억 달러, 5조 5천억 달러 대규모의 어떤 옵션 그 선물 이런 것들이 걸려 있는 만기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주들은 여기에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게 있고 또 일부에서 이제 펀드 조정 비율 앞두고 있거든요. 애플이 22%에서 4.5%로 줄고 엔비디아가 5.9에서 21.1%로 늘어나는데 이 과정에서 좀 대형주들의 변동성이 커질 거야. 이런 어떤 주장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인 문제, 그다음에 많이 올랐다라는 점들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엔비디아가 빠졌는데 문제는 이게 가장 강한 종목이었잖아요. 가장 강한 종목이 흔들리면서 혹시 미국이 단지 수급 요인이 아니라 시장 자체가 깨지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증시 전반적으로 이제 매도가 나오게 되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엔비디아는 다시 오를 거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뭐 5가지 이유가 있다. 이제 뭐 지금 뭐 하드웨어 구축은 3년에서 5년 걸릴 텐데 이제 겨우 2년 차에 불과하고 블랙웰 수요는 올해 말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에 의한 수익 창출은 이제 또 시작되는 단계고 또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무슨 뭐 PER 이런 걸로 따졌을 때 부담된다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닷컴 버블 때는 부채에 의한 상승, 빚내 가지고 기업들의 성장이 키워졌다면 지금은 엔비디아 거래선들이 막강한 자금력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와 다르다 뭐 이런 주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다시 올라갈 거야 이런 기대가 있긴 하지만 적어도 오늘은 빠졌고 오늘 밤에 어찌 될지 모르니 투자자들이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부담 이런 것들이 이제 매도 이유로 작동했고요. 또 하나 이제 환율인데 환율이 뭐 우리나라 쪽보다는 이제 해외 쪽 요인들이 좀 많이 작용을 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본과 중국을 환율 관찰국 이제 으로 넣었거든요. 그래서 니네 환율 좀 이상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라고 지적을 하면서 뭐 위안화, 엔화 이런 것들이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유럽 주요국들이 금리를 내리는데 뭐 스위스 내렸고 영국도 조만간 내린다라고 하죠. 그런데 미국은 카시카리가 인플레이션 2% 회복되는데 1, 2% 걸릴 거야. 그러니까 올해 금리 안 내릴지도 몰라. 이렇게 해석되는 메시지를 제시를 해버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미국의 지표는 부진하게 나왔지만 오히려 그러면 미국도 금리 내리려면 오래 걸리니까 유럽만 내리면 미국은 달러 세지겠네. 환율 올라가겠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무산됐다. 이게 사실은 뭐 안 될 거 대부분 다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외신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뭐 이 이야기도 되게 많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장 초반에 1390원 이상으로 올라가 버렸죠. 근데 이제 외환당국에서 국민연금하고 필요하면 뭐 달러 갖다가 좀 환율을 틀어 막을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그런 이제 통화 스와프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환율이 좀 밀리긴 했지만 어쨌든 환율이 올라갈 때 외국인들은 소극적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급이 좀 꼬이게 되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습니다. 뭐 주요 종목은 삼성전자 종가가 8만 원. 예, 어떻게 또 8만 원에 딱 맞췄어요. 그래서 8만 원으로 끝났는데 사실 뭐 대단히 중요 의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그거보단 7만 9천 원이 더 의미 있는 자리긴 한데
어쨌든 8만 원에서 마감이 됐고, 뭐 파라다이스 화장품주 중에 일부,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시가총액이 좀 가벼운 종목들 내에서 종목 장세가 만들어졌고, 조선주가 은근히 계속 강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조선주 코멘트 할 때, 만약에 이 위치에서 안 올라가면 최근에 수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가 수주만 많이 한 걸로 해석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좀 조선주에 대한 어떤 수주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건지를 좀 주가 흐름으로 가늠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코멘트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뭐 다행히 좀 우려 쪽으로 해석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왔고, 코스닥에서는 이제 알테오젠이 오늘 8% 올라가서 그나마 코스닥 낙폭을 줄인 건데, 이게 좀 잘 봐야 되는 게, 에코프로비엠이 시가총액이 18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알테오젠이 지금 15조 원 정도 돼요. 한 3조 원 정도 차이가 났죠. 근데 저는 이게 썩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눌리는 이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의 주가 하락이라고 보는 편인데, 그게 뭐 금리 인상이 지연된 거, 금투세 이슈, 이것과 더불어서 코스닥의 시가총액 비중도 영향을 줬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1위 하고 안정적으로 코스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진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구도는 사실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가 올라가든 아니면 이제 알테오전이 속도 조절을 하건 아니면 다른 종목들이 좀 부상을 하건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은 조금 이제 좀 수급 구도가, 시총 구도가 좋은 편은 아니다라는 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외국인들 오늘 보면 매수 매도가 굉장히 커졌잖아요. 매도가 4조 8천억, 매수가 4조 4천억. 그러니까 오늘 뭔가 동시효과 때 뭐 리밸런싱 같은 어떤 변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좀 정상적인 수급이 아니었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코스닥은 샀습니다. 예, 다행히도. 근데 기관이 좀 오늘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기관 쪽에서 좀 매도가 나오면서 코스닥을 지금 7거래일 연속 매도해서 코스닥 하락 종목수 키우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은 기관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 코스피도 조정이 나올 만한 시점이긴 했어요. 왜냐면 이제 외국인들 선물 제가 동향을 가끔 한 번씩 보여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조정 나올 때 저 자리에서 조정이 나왔는데 지금 위치 보면 외국인들 선물 매수한 규모가 누적된 게 지난번 조정 나왔을 때하고 좀 비슷한 사이즈였거든요. 그 진폭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조정이 나올 만한 타이밍이었다서 저는 코스피가 조금 눌리고 중성주 쪽이 약간 그쪽에서 틈새 장세 나오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에 대한 부담도 기본적으로 좀 있었고 종목은 외국인들 뭐 오늘 삼성전자 매도로 바뀌었고요. 대형주 대거 다 매도 쪽에 들어가 있었고 매수 쪽은 뭐 삼양식품, 빙그레 이런 게 매수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예, 그 다음에 뭐 업종별 특징은 별로 없어요. 이제 골라 담았다 이런 느낌에 좀 가까운 그런 매매 동향을 보였고요. 기관 투자들은 코스닥 쪽, 코스피에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좀 매도 쪽에 들어가 있고 매수 쪽은 뭐 이렇게 역시 또 업종별 특징이 있었다 이렇게 붙이기는 조금 애매한, 예, 좀 그냥 골라 담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쪽의 어떤 느낌, 그러니까 업종보다는 종목 골라 담기,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의 바이오 제약 계열의 종목이 한동안 매수 쪽에 되게 많이 있었는데 알테오젠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제 매도 쪽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고, 다음에 이제 화장품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군들이 몇 개가 좀 포진이 되어 있고 매수 쪽에 이제 반도체가 별로 없는 게 특징이었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재룡전기가 매수일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파마리서치가 2위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외에는 모르게 역시 업종별 특징보다는 좀 골라서 담는, 예, 그런 게 특징이었고 매도 쪽은 뭐 2차 전지나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을 선별적으로 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미국은 이제 만기일입니다. 근데 이번 만기가 규모가 커서 평범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만기 때는 그냥 러셀 2000으로 시황을 판단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러셀 2000의 변화, 그러니까 뭐 오늘 뭐 애플이 오르고 뭐가 오르고 수급적인 변수가 워낙 많아서 뭐 정상적인 어떤 실적 이슈로 움직인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시황을 볼 때는 이제 러셀 2000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봐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오늘 엔비디아가 피크 대비 7% 빠졌거든요. 시가총액 1위 종목이 고점 대비 7% 빠져서 마감하는 게 힘들어요. 오늘 뭐 시가총액 1위는 내줘주긴 했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엔비디아가 오늘은 만기라도 빠졌지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았지만 비슷한 변동성이 한 번 더 나오면 투자들이 이거 피크 쳤다 이렇게 또 걱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인데 기축통화 중에서 지금 달러만 세거든요. 뭐 유로, 엔화, 그다음에 뭐 스위스 프랑이라든가 아니면은 하여튼
이런 이제 기축통화들이 대체로 다 지금 약한데 달러만 강하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몇 주 동안 달러 인덱스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올라가면 물론 이제 원화 약세라기보다는 달러 강세 요인이 더 강해서 뭐 다 비슷한 처지지 뭐 이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더 올라가면 이제 외국인들 수급이 좀 꼬일 수 있습니다. 아직은 주간으로 매수잖아요. 그래서 이 구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코스닥의 신용 문제. 최근에 신용이 늘었는데 특이하게도 그 코스닥 쪽이 아니라 코스피 쪽에 신용이 늘어서 코스닥은 단계 신용이 확 붐업되고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더 빠지면 제가 보기에는 코스닥에 신용 관련된 물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후장 돼서 보통 1시, 2시 뭐 요 구간인데 갑자기 별다른 뉴스 없는데 코스닥 지수가 뚝 떨어져요. 그게 이제 뭐냐면 신용 반대 매도나 스탁론 반대 매도를 회피하려는 물량이 오후에 나오는 게 그런 현상을 초래하거든요. 근데 오늘 약간 그런 모습이 있어서 이게 그런 건가? 아직은 이제 하루 가지고는 우리가 단정을 못 하니까. 근데 여기서 코스닥 지수가 돌리지 못하면 일부 종목들은 좀 신용 물량이 좀 골치 아픈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건드리게 되는지 요거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엄밀하게 보면 뭐 제가 이제 주말에 한번 작정을 하고 이거 그냥 아니면 말고 라는 제목을 달고 제가 이제 뭐 시장에 대해서 제 뷰를 얘기한 적은 없잖아요. 그냥 뭐 이런 재료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해외 쪽에서 이런 얘기 합니다라는 쪽이나 뭐 그런 얘기 할 때 풀어볼까 생각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코스닥 쪽은 그런 걱정을 하는 투자자들도 일부는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의 차트는 뭐냐면 뭐 장중에 제가 텔레그램으로 보내드렸더니 이게 공유가 되게 많이 돼서 이제 조회수 되게 많이 나온 거긴 한데 코스닥이 2010년 이후에 두 분기 이상 연속으로 하락한 거는 딱 4번 있었어요. 웬만해서는 두 분기 연속 잘 안 빠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2011년 사례를 제외하고는 이제 두 분기 연속 하락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흐름, 올라가는 흐름이거나 이제 되게 높은 이제 금리 상태가 이어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그때 이제 두 분기 연속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코스닥이 못 올라가는 이유 중에 흘러내린 이유 중에 하나로 금리를 저는 꼽아요. 그러니까 금투세 이슈도 있겠죠. 근데 이제 미국 증시가 금투세 이슈로 중성주가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금투세 이슈에다가 이것까지 더해져서 이제 빠지는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지금 금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주면 코스닥 쪽이 좀 반전이 나올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게 가까운 거는 이제 PC가 될 거고 PC가 이제 지나가고 나면 이제 조금 풀리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기관들의 수급인데 기관들의 수급은 이번 상반기 포트폴리오 재편하느라 좀 매도부터 내놓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럼 다음 주 목요일인가요? 결제일 기준으로 이제 마지막 날이 다음 주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그런데 그때 정도 지나가면 이제 기관 쪽에서의 어떤 코스닥 매도도 일단 좀 그 피크를 지나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중후반이 뭐 그 사이에도 이제 반전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긴 있는데 그때 전후가 이제 또 한 번의 또 고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 두 분기 연속 하락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분위기가 조금 더 강하긴 합니다. 그래서 여름 때 정도 됐을 때 시장이 좀 반전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종목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종목들별로 좋은 똘똘한 종목, 그러니까 뭐 아무 종목 말고 그러니까 실적 종목에 좀 밀리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추려나갈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시장이 또 어떻게 되면 또 내용들 또 정리해서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